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 SDG 이행체계 구축과 실행에 대해서 수강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토론과 질의응답은 강의를 해주신 오수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응현 교수님 그리고 이창훈 교수님 오늘 못 오실 것 같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잠깐 브리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7강을 들으면서 저거는 저번 강의에서 저 강의는 저번 강의에서 좀 들었던 것도 같은데 저거 뭐 웨딩 케이크 같은 거 생각이 드신 분은 수강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8강, 9강까지는 여러분들께서 1, 2, 3, 4강 때 모두 들었던 내용이 조금씩 귀에 좀 익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배워 오신 대로 이제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안에 지속가능 발전 현황과 뭐 여건 변화, 뭐 추진 전략 등이 이제 수립이 될 것이고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행정, 시민, 기업, 대학이 함께 의견을 취합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을 통해서 목표와 세부 목표 그리고 지표가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목표하고 세부 목표가 도출되면 그에 따른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모니터링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오수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9살까지 팔팔하게 2, 3일 살다 죽겠다라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 목표들이 따라야 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시민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낼 거고요. 그 목표 9988234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이뤘는지 표시해 주는 거는 수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지표는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그 수치화하는 거는 그거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지표를 따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서울의 예를 드셨는데 성별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나이대로 또 원하는 바가 다르고 권역별로 원하는 바가 달라요. 저희도 평택시긴 하지만 남북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으로 좀 나눠져 있죠. 각 권역들이 원하는 목표들이 다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융합시키실 건가 교수님들께서 다 해주실 거라 믿고요. 그 토론을 함께 하게 될 건데 그 의견을 취합할 때 여러분께서 토론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와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소속 지속협의회 위원님들 여태껏 1회에서 5회까지 졸업한 수강생분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해서 의견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것을 평택대학교 우리 이응현 교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우리 이창훈 교수님하고 오수기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거는 저희가 강의 10강, 1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냥 토론회가 아니라 원탁을 통해서 관심 분야, 아까 수업 들은 것처럼 사회 분야, 경제 분야, 환경 분야로 관심 있는 분야로 나눠서 평택에 진짜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말고 평택시에 진짜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평택시를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토론을 하시게 될 거고요. 목표를 도출해냈다 하더라도 이게 수치화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행정과 그러니까 정부라고도 하고 행정이라고도 하고 평택시와 우리 교수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제안한 그 목표와 세부 목표들을 듣고선 이건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앞으로 하셔야 하고
또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할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오랫동안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딱 3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이필용 지원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구 사례를 좀 보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은평구 사례와 같은 내용을 이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그 은평구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실제 그 SDGs를 활용한 의견 수렴과 참여 예산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지속협과 관련된 역할들이 상호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됐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이제 거기 협치조정관하고도 통화했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가 간단하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주민들이 SDGs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과제를 적응하기 위한 뭐 교육이나 설명회나 아니면 그런 정책들과 맞추기 위한 과정들 또 행정과의 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오수기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평구는 이제 최근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수립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제 따로 없고 협치회의하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그 운영위원들이 이제 함께 그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 그때 그 주민참여 예산제 그럼 운영위원장 시절부터 이제 이걸 바꿔보자. 그럼 참여 예산제를 바꿔보자. 그러니까 의제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실제 동총회 하는 것도 뭐 전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의제 중심으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이제 바꿔낸 다음에 그 모였을 때 의제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요한 뭐 도구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SDG를 설문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설문지를 이제 제가 작성을 해서 그럼 17개 SDG를 그 다들 모르지만 빈곤 문제 그러니까 1번 목표가 아니라 빈곤 문제 뭐 2번 목표가 아니라 뭐 도시농업이나 먹거리 문제, 3번 목표가 아니라 보건 문제 이렇게 하면은 우선순위를 설문에다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선순위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협치조정관도 그 임기가 끝나버렸고 그 협치회의 의장도 그만뒀고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설문을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설문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질문의 요지는 행정과 지속 협의 어떤 형태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죠? 맞죠? 네, 그렇죠. 일단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행정의 경우에 기본 전략을 좀 수립하고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과제를 행정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이필용 선생님처럼 민간 협력 기반을 조성해내는 것 그리고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그룹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런 고민들을 하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들 그리고 향후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 실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또 우리 평택시의회가 함께 협의해서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조례의 주요한 내용이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이제 3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행정, 지속협,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전문가 그룹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전략과 이행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이행 보고서 정책 심의 자문 역할들을 수행하고요. 지역에 특히 평택의 지속 가능성 진단 등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했던 행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평택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응현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필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SDG의 활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그다음에 그 평택시의 시정도 SDG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필용 지원관님 그 업무 진행하시는 직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되어서 SDG를 갖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중간에 두고 현안들을 모으고 가치들을 모으고 할 때에 SDG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역할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근무하시는 곳도 계시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청소년 복지 쪽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까 그 오수일 교수님 말씀대로 청소년 복지를 중심에 두시고 17개 목표들을 갖다가 활용하시는 쪽으로 다 해서 의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이 또 가치일 수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이 SDG를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필용 지원관님 우리도 항상 이 평택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고민할 때에도 좀 이렇게 체계를 갖고 또 예전에 우리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때에도 이 SDG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수기 교수님, 이창훈 교수님, 그리고 이응현 교수님의 연이어서 세 분 모두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네, 감사하다고 이필용 지원관이 반짝해 주셨네요. 자, 다음 분 두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질문 시간만 되면 다 나가버리셔갖고 카메라를 끄시거나 다 나가버리셔서 그럼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오수기 교수님과 뭐 다 같이 똑같지만 많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셨잖아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고 반면에 정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사례 정도가 있으면 그 사례 하나씩만 예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큰일 난다 사례부터 말씀드려야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큰일 난다 사례는 서울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서울연구원이 1년 동안 연구하고 그랬지만 그럼 실제 그 전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거나 또 서울 시민들이 그 이런 단체 저런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이 구청마다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서울연구원만 연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목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이 기획부서의 평가 담당관 혼자 아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창환 교수님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천 활동까지는 잘 연결되지 못한 게 있었고요. 가장 잘된 것 중에 하나로는 그럼 되게 소박하지만 인천의 미추홀구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천 미추홀구를 가보신 분은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추홀이라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가장 오래된 구도심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골목길이 많고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난번 구청장님은 저 부평구가 잘한다고 하니까 부평구 거 갖다 베끼자 이렇게까지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공무원 팀장님들 한 30-40분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분들 또 한 20-30분 이렇게 모여서 그럼 그 미추홀구의 한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 보자 키워드 3개씩 얘기해 보십시오 해서 키워드를 모아 보니까 그러니까 열악하고 노인 많고 그러니까 못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천의 중심 인천의 대학교 대학생들
그다음에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대학이 많으냐? 대학이 3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추홀구가 우린 못 사는 지역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인천의 중심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문화유산을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연결하면은 새로운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토론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새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이분 공약,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골목골목마다 행복한 미추홀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지역이어서 골목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골목 SDG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10개 목표를 또 설문을 해가지고 골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반, 그 골목길을 보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절반,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목표 우선순위를 내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원탁 토론을 해서 8개의 핵심 목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7개는 다 하지 않고 미추홀구의 골목 SDG를 8개를 수립을 해가지고 그 8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함께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갖춰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 작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8개의 골목 SDG를 만들어서 올해 실천하고 있는 거, 이게 더 소중하고 잘 만들어진 SDG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수기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행정과 시민과 시민사회, 그다음에 주민들 해서 그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안 좋은 사례와 뭐 좋았던 사례를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수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또 질문 사항이나 도대체 우리 보고 아까 뭐 토론도 하고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2번째 질문을 또 미리 해왔습니다. 아까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목표 중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권역별이라든가, 뭐 나이별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랐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원하는 목표가. 그러면 다 각자 다른 그 의견들을 조율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취합을 해서 목표를 도출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은평구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럼 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공동의 이 목표를 얘기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오셨던 분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오셨던 분도 그 테이블의 주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서울시가 이제 공론장을 많이 운영했는데 재작년에 이제 재재작년 그 공론장을 장애인 그룹을 운영했던 분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그룹은 너무 열악하니까 모이면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돈 지원하는 거나 시설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요구하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의견 취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도 이 17개 SDG를 적용해 보자고 얘기한 게 아까 이제 UN 워터 그 물기구 얘기도 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와서 이제 이해관계를 계속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만 이 17개 목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면 이해관계를 얘기하러 왔던 사람들이 정책 아젠다를 얘기한다. 이를테면은 빈곤 목표, 그러면 장애인은 다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빈곤층의 장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번 목표가 먹거리인데 장애인은 다 먹는 게 정해져 있나요? 똑같은 거죠, 우리랑. 그러니까 장애인의 먹거리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은 다 건강하지 않은가요? 불편한 것이 있을 뿐 건강한 분,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목표, 장애인의 건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토론을 설계해보자. 그렇게 제안해서 그러니까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그때 주제를 명확히 제시를 해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게끔 말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창호 교수님도 많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에 많이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이거는 진짜 안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사례가? 그럼 뭐 사례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죠? 보편성, 두 번째는 지역성, 세 번째는 관계성이다라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SDG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또 200여 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것을 잘 용해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로컬리티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형 SDG, 뭐 수원형 SDG, 또 아니면 서울형 SDG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지화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부분의 참여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여기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SDG 문제를 고민하되 어쨌든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부분적 참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어떤 원칙들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사례들도 잘 분석해야겠지만 우리 동네의 상황들을 좀 더 많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역, 우리 평택 지역이 갖고 있는 권역별 격차가 있죠. 서부, 남부, 북부라는 어떤 이 권역별 어떤 이해관계와 혹은 발전 정도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계층별 또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대 연령별 어떤 격차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공론의 장에서 잘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잘 취합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된 지표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물론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이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들 이것을 어떤 평가하는 과정들은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격차들 갈등들을 줄이기 위한 이 공론의 과정들을 잘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걸 잘 못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만의 행정만의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질문을 또 하실 분은 일단 여기까지 질문은 받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이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그 연구용을 이제 받으셔서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이은영 교수님, 우리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잠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책임이 무겁고 그다음에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계획, 이행계획, 뭐 목표, 지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 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연구의 방법들, 의견 수렴의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도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라는 우리의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네, 잘 1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덧붙여서 네, 10초 재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우리가 세 명이 연구 용역에 이제 주요한 이제 공동 연구자들인데요. 저희가 그 평택시에 말씀드린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택시 그리고 평택 지속협 그리고 지속기의 어떤 업무 영역과 업무 분장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거고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담부서가 있지만 좀 더 강화시켜내는 것,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평택 시민, 공무원,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교육을 통한 SDG의 일상화를 이뤄내는데 이번 연구 영역이 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수 교수님 오늘 강의를 짧게나마 그래도 많은 양을 알려주셨는데요. 40분 동안 해주셨고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우리 참가하시는 수강생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발전대학이 벌써 이제 6회 되고 많은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 평택을 따라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선도적으로 온 것처럼 각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대단히 유용한 이 교육 프로그램이고 수단이고 또 지속가능 발전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이 그 모범을 갖고 있는데 늘 올 때 이전에 이제 졸업했던 분들, 수료했던 분들도 또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그게 평택의 특별한 또 장점이지 않을까. 더 한 10회 정도까지 더 가면은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도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수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조금 빨리 끝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또 교수님 또 올라가셔야 되고 예, 지금 뭐 2시부터 달려오셨죠? 네, 우리 고생하신 교수님들끼리 우리 식사도 하시고 그러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이창원, 오수기, 이은경 교수님께 큰 반짝이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평택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듣고 하려면 1차, 2차, 3차, 뭐 심지어는 5차까지 간 지역도 있는데요. 시민 대토론회, 뭐 300인 토론회, 400인 토론회, 500인 토론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7월에 얼마만큼 뭐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7월의 상황을 봐서 7월 22일 토론과 워크숍 시간을 통해서 소규모로 테스트하는 테스트 개념의 뭐 교수님 있어도 괜찮아요. 소규모 규모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참가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율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평택시에 필요한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뭐 환경 분야, 교육 분야, 뭐 거버넌스 분야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이렇게 목표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7월 29일에는 또 토론과 워크숍 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그 시간에는 그동안 졸업했던 1회부터 5회까지 졸업했던 우리 수강생님들, 졸업생들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동시에 드리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 과정이 저희가 또 필요해요. 그럼 그 설문 과정에서 여러분 성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사는 곳도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왜 물어보냐면 남부 지역의 30대 남자는 평택시에는 이런 목표가 필요하다고
있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고, 뭐 서부 지역의 60대 여성은 이러한 목표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결과를 도출할 때 그 뭐 20대냐 40대냐 뭐 여자나 남자냐 사는 곳이 어디냐 이게 꼭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토론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최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회, 환경, 경제 분야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말씀해 드렸듯이 사회 분야에는 복지, 여성도 들어가 있죠. 삶의 질도 들어가 있죠. 건강도 들어갔죠.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 몇 개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미 지표를 갖고 있고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똑같은 걸 우리가 또 토론해서 또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좀 추려내고 빼고 그거는 여성 분야의 전문가가 할 것이고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가 이미 다 도출해낸 결과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요거는 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되는 주제를 첫 토론회 때에 저희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시간과 장소는 저희가 보통 4시 정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되는 스케줄에 날짜만 여러분께 선택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능한 일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 드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7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이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음소거 해주시면